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뭐 또 있어요? 그 스케일 큰 사람은 전생, 현생, 내생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인생의 세 가지 상자라는 것은 1978년에 리차드 볼스라는 사람이 있다 나옵니다. 이 쓰리 박스 오브 라이프라는 책을 써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세 가지 상자가 있는데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에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고 했어요. 그 다음 나와서 또 다른 박스로 들어가서 또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박스로 들어가면 시간이 덜 걸린 사람도 있고 더 걸린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자, 그게 먼저 오늘 한번 얘기해 보자 합시다. 제가 오늘 얘기할 것은 인생의 세 가지 상자, 그다음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뭔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에 들어가면 꽤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10년, 20년. 우리가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이 박스에 들어가면은 한 10몇 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에 들어가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30년. 한 30년 걸릴 것 같죠? 30년. 그 다음 세 번째 박스에 들어가면 30년. 30년. 그럼 100년 다 채우는 거예요? 요즘 되게 100년 살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 설에 지나간 설에 우리 100세 되는 고모부님을 만나뵀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하루에 막걸리 한 병을 드시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그래서 아침에 3분의 1, 점심에 3분의 1, 저녁에 3분의 1 드신대요.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동네에 가면은 한 병에 저 슈퍼에 가면 한 병에 1,200원에 파는데 거기서 50m 더 걸어가면은 1,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한 번만에 못 갔다 와서 중간에 쉰다는 거예요. 쉬실 때 앉았다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 살이 없어서. 그러니까 늙으면 살이 좀 많이 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말할 상대가 없어서 답답하다. 뭐 며느리하고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없고 아들은 너무 뚝뚝해서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려고요. 그래서 저를 잡고 한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100세 되는 그런 어른들은 뭐냐면 그냥 첫째 박스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박스에 들어갔다가 세 번째 박스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알맹이 준비를 제대로 안 했어요. 자, 지금 이제 이 박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박스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뭐죠?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의 세계에 들어가요. 근데 사실 요즘은 교육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된다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잉태되기 전서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교육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세계는 교육의 세계예요. 교육의 세계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뭐죠? 공부죠. 학습이죠. 학습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주로 이것만 했죠. 다른 거에 별로 정신을 못 팔게 했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박스에 들어가면 주로 하는 것이 일이죠. 직업의 세계.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마치면은 비로소 세 번째 박스 잉태의 세계에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 교육의 세계에서 있는 동안에 집에 부모님이나 학교의 선생님이나 뭐라 그래요? 공부만 해라. 너 무슨 걱정이 있냐? 공부만 하면 돼. 근데 막상 공부하는 아이들은 어때요? 딴 것도 하고 싶죠? 딴 것도 하고 싶죠.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이 교육의 세계에 있을 때 우리가 배워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어떻게 자기의 여가를 잘 보낼 것인가. How to play 이거를 배워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별로 잘 안 배워갖고 나오죠. 그 다음에 교육의 세계에 있을 때 또 배워가지고 나와야 되는 게 뭐죠? 인성은 당연하죠. 큰 덩어리로 봤을 때 두 번째 박스에 들어가서 하는 일에 대한 가치, 일은 도대체 왜 하냐? 실제로 땀을 흘려서 일을 해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이 교육의 세계에 있는 동안에 배운 기억이 납니까? 별로 안 나죠. 지금 아이들은 더더욱 안 나죠. 지금은 뭐예요? 대학을 향해서 그냥 줄을 서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화성에 직업훈련교도소를 갔더니 거기 직업훈련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뭐 독일이나 영국에 있는 그런 직업훈련 학교의 직업훈련 시설보다 더 현대화된 훈련 시설이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직업훈련을 받는 죄수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미남들이에요.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제가 교도소장한테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생겼냐, 잘생긴 거 말고 다른 공통점은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도소장이 하는 말씀이 교도소에 오기 전에 떳떳한 생업이 있었던 사람, 떳떳한 직업이 있었던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제가 공직에 있었을 텐데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했을 텐데 갔다 오니까 법무부에서 요청이 왔어요. 수형자 직업훈련에 대한 연구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럼 법무부 예산으로 하자. 그랬더니 자기네 예산이 부족하니까 제가 소속해 있었던 국책연구기관 예산으로 좀 할 수 없느냐. 제가 소속했던 국책연구기관은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갔다 왔으면은 모르겠는데 금방 갔다 온 직후라서 오케이 그럼 하자.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직업 훈련을 받고 나간 출소자들은 직업 훈련을 안 받고 나간 출소자들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그리고 어려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간 출소자들은 재범률이 제로였다. 이거라. 자,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수용 기간이 그만큼 길어야죠. 다시 바꿔 말하면 죄질이 더 나빠야죠, 사실. 자,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재범률이 제로였을까요? 어려운 자격증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정부 요로에다가 이 교육의 세계에 있을 적에 왜 이 직업이 필요하고 왜 일이 필요한지 이 철학 교육부터 하자. 제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근무를 했는데 제가 원장으로 딱 부임을 하니까 지금은 이제 청사가 세종시로 옮겨갔습니다. 그전에는 여기 청담동에 있었어요. 하니까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주더라고요. 우리 청사 앞을 지나가던 중학생과 어머니 얘기를 옆에서 들은 직원이 얘기를 해주는데 중학생 아이가 자기 엄마 보고 엄마 여기 뭐 하는데? 이러니까 엄마가 너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안 하면 여기 댕겨야 돼. 근데 거기 댕기려면 우리 직원들이 박사가 한 100명 됐어요. 그 사무직 직원들은 뭐 고등학교 졸업한 사무직 직원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전문대학 졸업한 이런 사무직 직원도 있었고 거의 이제 그 사람들은 한 20-30명? 근데 되게 박사들이 이제 근무하는 건데 이 엄마는 뭐예요? 직업자가 붙으면 무조건 무슨 훈련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얼마 전에 국회의원 하다가 무슨 학교에서 직업자를 떼주는 로비를 받고 그래서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학교 이름에 왜 직업자를 떼려고 했는지 이거는 우리 이 모두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업을 가진 여성을 갖다 직업 여성 그러는데 우리가 직업 여성 그럼 이상한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 제가 어저께 대학원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자기는 직업 여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카리스마가 없다 이러니까 학생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얘기하는 직업 여성은 자기가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직업 여성인데 웃는 아이들은 그 직업 여성이란 의미가 다른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직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업이란 글자를 대단히 천시하고 비하하는 거예요. 이건 뭐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떳떳한 직업,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떳떳한 직업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교육의 세계에서 뭐예요? 잘 학습이 돼야죠, 사실은. 그래서 요즘 뭐 자유학기제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직업 탐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직업에 대한 그런 그 철학 마인드를 학교 때부터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의 세계에 있을 때 이 학습하라면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